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뉴캐슬 대 토트넘. 자,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알미로, 그리고 지금 칼럼 윌스, 그리고 지금 조엘링톤, 그리고 지금 보트만, 뭐 트리피어 등 굉장히 좀 결장자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여전히 좀 전력 누수가 많은 그런 뉴캐슬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히샬리송이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두 팀 다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위 유지를 위해,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6위권 진입을 위해 좀 승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이 경기도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일단 매번 이제 두 팀이 좀 맞붙었을 때처럼 좀 빠른 템포로 경기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도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양팀 다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기 때문에 침투에 대한 좀 대처가 안 좋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침투로 인한 실점 위험이 좀 생각보다 좀 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있을 만한 그런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현재 지금 뉴캐슬이 홈에서는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전력 손실이 큰 게 흠이고, 그리고 공격이 좋은 팀들 상대로는 줄곧 이제 불안정한 경기력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좀 토트넘 상대로 이제 수비에 있어서 좀 많이 고전할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전력의 반이 지금 이제 부상으로 인해 결장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토트넘에 비해서 전력적으로도 열세인 상황. 네. 그러니까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원정인 좀 토트넘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요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토트넘이 뭐 2배가 넘다 보니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토트넘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토트넘 승 보는 경기에 네, 3.5 기준으로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승에 3.5 기준 오버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른 저녁 시간에 이제 뉴캐슬과 토트넘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벌리 대 브라이트. 자, 우선 벌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윙어 1명이 결장 중.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미토마, 그리고 길모어, 그리고 지금 하인셔로드, 그리고 이제 공격수인 지금 퍼거스까지도 좀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브라이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벌리 같은 경우에는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원정에서 에버튼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좀 흐름이 좋았는데 직전 경기로 인해 다소 좀 흐름이 끊긴 그런 벌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아스날 그리고 리버풀과 같은 강팀들 상대로 이제 연달아 좀 만나면서 이제 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브라이튼의 좀 최근 흐름도 뭐 좋지는 못한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이 경기 역시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은 원정이라 해도 이제 좀 브라이튼이 좀 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이제 벌리가 아무래도 점유율 자체는 좀 많이 낮은 편에 좀 속하기 때문에 좀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좀 플레이하는 브라이튼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네. 자, 다만 이제 최근 지금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의 그런 좀 득점력이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에서는 좀 다소 좀 막히는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토마와 이제 퍼거슨 같은 좀 핵심 주포들도 좀 결장이다 보니까 공격력이 좀 떨어졌는데 가뜩이나 이제 또 원정에서의 공격력이 좀 더더욱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막히는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뭐 득점 기회는 많이 만들긴 하지만 생각보다 지금 영향가 있는 득점 기회를 좀 원정에서는 잘 못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브라이튼의 그런 쪽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다소 낮지 않나 뭐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만 이제 벌리 역시 직전 경기에서의 공격 흐름이 좋지 못한 걸 고려하면은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가 다소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의 수비가 좀 평균적으로 나쁘진 않기 때문에 벌리 또한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낮지 않나 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이제 이 두 팀이 맞붙기만 하면 매번 이제 홈팀이 이긴 적이 없었을 정도로 이제 홈팀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이 지금 5년 넘게 지속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매번 이제 벌리랑 브라이튼이 맞붙게 되면은 뭐 원정팀이 뭐 이제 이기거나 아무래도 좀 무승부를 좀 거두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은 약간 좀 홈팀인 벌리가 지금 좋을 건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다만 뭐 그렇다고 지금 현재 원정에서 죽쓰고 있는 브라이튼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도 어렵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브라이튼 햄무, 안 그러면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브라이튼 햄무 왈브 2.5 기준 언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 대 맨유 경기. 자, 일단 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보노보노님 반갑습니다. 타베르니에가 지금 결장중, 그리고 지금 세멘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 의심이 상황입니다. 확실히 지금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의 그런 윙어 자원들의 그런 좀 결장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에서의 결장이 좀 굉장히 많아요. 자, 뭐 린델로프, 그리고 리산마, 그리고 루크쇼, 그리고 이제 바란 등 수비에서의 그런 좀 결정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상가상 지금 이제 맥토미니와 이제 래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수비 라인업이 좀 박살났고, 그리고 전체적인 좀 라인업 또한 온전치 못한 그런 맨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결정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보노보노님. 자, 우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루턴타운 상대로 원정에서 2대1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좋은 흐름이 좀 끊겼습니다. 그쵸, 이제 그 경기에서 루턴타운한테 좀 일방적으로 좀 두들겨 맞은 그런 본머스다 보니까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본머스의 경기력은 좀 많이 안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노보노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노보노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해외 축구 조합 및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보노보노님. 자, 네, 그래도 뭐 이제 직전 경기와 달리 홈에서는 뭐 3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본머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FA컵에서 뭐 리버풀 상대로 이긴 이후 이제 아직까지 지금 승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지금 맨유가 이제 승이 없긴 하지만 이제 최근 뭐 경기에서의 그런 좀 가정을 봤을 때 이제 뭐 첼시 상대로 거의 다 이길 뻔한 거를 뭐 후반 막판에 좀 두 골을 연달아 뭐 실점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뭐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는 등 뭐 약간 좋은 결과를 내거나 억울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맨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계속해서 좀 강팀을 만나다 보니까 뭐 성적이 좀 안 좋은 것도 좀 영향을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빠른 템포로 흘러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좀 기본적으로 이제 기동성이나 아무래도 좀 공격 전개가 그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그쵸. 자, 다만 이제 전반적인 좀 경기 운영이나 중원에서의 싸움은 좀 맨유가 우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핵심 그런 공격 자원이 이제 타베르니아의 결장 및
세멘요가 지금 결장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런 공격에서의 그런 좀 퀄리티가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멘요가 만약에 뭐 이번 경기 출전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좀 부상 여파 때문에 제 컨디션이 좀 아닐 수가 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측면에서의 파기력이 이전보다는 좀 덜할 수도 있다고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물론 뭐 지금 본머스가 홈에서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수비 라인업이 지금 박살이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정배를 좀 받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뭐 본머스가 맨유 상대로 정배를 받을 정도는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봐요. 네. 게다가 뭐 맨유가 뭐 최근 흐름이 그렇게까지 뭐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저는 요거는 그래도 맨유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네임드적인 쪽 측면으로 봤을 때도 현재 본머스가 맨유 상대로 좀 정배를 좀 받을 정도인가 하면은 약간 좀 의구심이 들긴 해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맨유 사이드 보는 경기. 네, 그리고 기준점이 3.5인데 이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반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유 프랭승의 3.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EPL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이제 지로나. 자,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바리오스와 데파이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자, 특히 지금 치간코프가 결장 중인 그런 지로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챔스 경기에서 이제 도르트문트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연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연승을 이어간 적이 이제 없었는데 직전 경기 승리로 인해서 오랜만에 좀 연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지가 약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홈에서는 3연승 중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에 반해 원정에서는 4연패 중으로 저조한 폼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원정에서는 좀 수비가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좀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편차가 큰 그런 좀 지로나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약간 원정 경기에서의 그런 좀 지로나가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여경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좀 양팀 다 전진성이 좋고, 그리고 공격 템포가 좀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한 경기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자, 다만 뭐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지로나보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현재 공수 방면에서 더 좀 뛰어나기 때문에 홈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 있고, 그리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고, 그리고 역습에도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로나 역시 워낙 이제 물론 뭐 이제 최근 좀 원정에서의 공격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언제든지 이제 좀 공격에서 좀 살아날 만한 그런 좀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위협적인 장면을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뭐 이제 약간 좀 꺼림칙한 게 있긴 하죠. 네, 왜냐면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중에 이제 챔스 경기를 뛰러 이제 도르트문트 원정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로나 상대로 좀 풀 라인업을 쓸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보통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축구 위주로만 이제 방송을 좀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야구나 이런 거는 제가 뭐 자료 정도로만 보내드리는 편이에요. 자,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네, 아무래도 체력적인 이슈 플러스 이제 주중에 이제 챔스 일정이 있다고 해도 지금 워낙 지금 원정에서의 아틀레티코 원정에서의 그런 지로나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승패를 본다면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좀 언더보다는 오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지로나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요르카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팀 다 큰 결장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빌바오 상대로 이제 승부차기 끝에 아쉽게 지면서 준우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빌바오 상대로 나름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인 그런 마요르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마요르카의 그런 리그 경기를 봤을 때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 진 걸 제외하고는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이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리그에서도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요르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당당히 리그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위인 지금 바르셀로나와는 승점이 지금 8점 차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1위 유지를 위해서는 다소 좀 여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어제 전해드렸네요.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좀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원정에서 좀 이제 높은 볼 저비를 좀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가 확실히 좀 홈에서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좋은 팀이긴 하지만 최근 지금 공격이 물 오른 그런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좀 제어하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래도 지금 최근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공격 전개나 좀 연계 플레이가 더더욱 좀 좋아졌다 보니까 그런 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마요르카가 좀 공격을 좀 제어하는 데는 다소 좀 고전의 양상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중원을 장악하면서 좀 공격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역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마찬가지로 주중에 챔스 경기를 치르러 이제 맨시티 원정으로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오히려 지금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보다는 그 다음 경기인 이제 맨시티 원정 경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 이제 그 경기 쪽 결과에 따라서 4강 진출 여부가 좀 가려지고, 게다가 이제 맨시티 원정은 워낙 지금 빡세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다음 이제 좀 챔스 경기에 더 올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다만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해도 현재 뭐 지금 레알 마드리드 좀 반대를 보기는 좀 많이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승패를 본다면은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를 좀 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레알 마드리드 승부는 경기. 네, 다만 요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햄무 도전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뭐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이긴다고 해도 솔직히 대승까지 좀 고려하기는 다소 애매하지 않나 싶어서 요거는 햄무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인츠 대 이제 호펜하임.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다름슈타트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였고,
그리고 최근 홈에서는 연승 중으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시즌 초중반에는 계속해서 좀 죽을 쓰다가 이제 시즌이 좀 끝나갈 때쯤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살아나면서 이제 좀 늦게나마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인츠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좀 3연패를 하면서 흐름이 좋지는 못했지만 직전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이제 홈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네. 자, 물론 뭐 이제 최근 지금 마인츠가 3경기 연속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이지만 그중 이제 2경기는 공격 전개가 안 좋은 이제 원정 보험과 다름슈타트 상대로 무실점을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지금 마인츠의 수비를 검증하는 데 있어 좀 시험대인 경기지 않나 한번 내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아이고 치치도치님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왜냐면 물론 이제 보험이나 뭐 다름슈타트 상대로는 무실점을 거뒀고 그리고 라이프치 치치더치페이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치치도치페이님 별풍선 2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일단은 이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고 제가 기간이랑 사항은 방송 끝나고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다시 한번 네. 잠시만요. 아이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치치더치페이님.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아이고 2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치치더치페이님. 네. 자, 네. 아무튼 이제 좀 계속 네, 이어서 가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최근 뭐 마인츠가 이제 보험이나 뭐 다른 슈타트 상대로는 좀 무실점을 거뒀지만 이제 그 팀들보다는 공격에서 레벨이 높은 그런 호펜하임 상대로도 좀 무실점을 좀 거둘지는 다소 좀 의문인 상황이에요. 네. 그쪽 그만큼 확실히 좀 공격이 좋은 팀들 상대로는 마인츠가 좀 줄곧 좀 고전을 해왔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마인츠가 이번에도 좀 수비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호펜하임 역시 원정에서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할 만큼 이제 좀 흐름이 수비적인 약간 부분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마인츠가 좋은 득점 기회를 어느 정도 좀 창출할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인츠 역시 호펜하임의 공세를 막는 데는 좀 다소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 전환이 좀 느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펜하임의 그런 좀 역습을 제어하는 데는 다소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만 잘 살리면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마인츠가 지금 홈에서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호펜하임 상대로 1.8대 승배당을 받는 거는 좀 배당 대비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이제 뭐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언제든 이제 공격이 좀 터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마인츠의 좀 1.8대 승배당은 별로 좀 끌리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배당 대비 호펜하임 프랜슨 네, 도전을 해보거나 안 그러면 언오바는 요거는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킬 오바 보는 경기. 네. 자,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에른인데 이제 켈른 경기. 자, 일단 미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르로이 사네가 결장 의심이 상하. 그리고 이제 켈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일단 지금 팀 내 핵심 공격수인 지금 이제 다비젤케가 결장 중인 그런 켈른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아스날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나름 선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리그에서는 좀 연패 중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는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내며 어느 정도 좀 흐름을 전환한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쾰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보험 상대로 홈에서 오랜만에 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이런 좀 양팀이라 볼 수가 있고 이 경기도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미넨이 홈에서 점유율을 좀 굉장히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좀 쾰른 진영에서 볼을 좀 소유하는 시간이 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중원에서의 우위를 살려 좀 강하게 압박해 나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쾰른이 측면 수비가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이 있는 그런 미넨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좀 다양한 공격 패턴들을 통해 쾰른의 수비를 좀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쾰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다만 근데 지금 원정에서의 그런 쾰른도 솔직히 뭐 괜찮은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뭐 쾰른이 원정에서는 6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중으로 지금 저력 있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미넨이 그래도 홈에서는 여전히 좀 막강하고 그리고 지금 리그에서 3연패까지 할 가능성은 좀 극히 적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동안의 좀 서력을 어느 정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시기에 뭐 미넨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좀 대승을 거두면서 흐름 전환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약간 좀 그런 모습을 좀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미넨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드 기준은 요거는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넨 승에 마인승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 이제 프랑크푸르트. 자, 일단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 결장. 어느 정도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손실이 큰 그런 슈투트가르트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지금 2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팀 내 지금 주요 미드필더인 이제 에빈베와 이제 스키리가 좀 결장 중이다 보니까 프랑크푸르트의 좀 중원에서의 좀 전력 손실은 좀 생각 이상으로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8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지금 상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지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리그 3위로 이제 2위인 지금 바이에른 뮌헨과 승점이 같은 상황이죠. 네. 그만큼 뭐 다시금 또 많이 좀 치고 올라온 그런 슈투트가르트라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무 1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긴 연패 중인 브레멘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다소 좀 저조한 폼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좀 다시 흐름이 안 좋아진 그런 프랑크푸르트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것도 경기 양상 봤을 때 전반적으로 뭐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수 봐요.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을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미드필더진에서의 그런 좀 전력이 약해진 그런 좀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슈투트가르트가 좀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이제 이 두 팀이 맞붙었을 때는
거의 매 경기 원정팀이 이겼을 정도로 원정팀이 좀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이 두 팀의 좀 맞대결을 봤을 때는 이제 홈팀이 좀 좋지 못한 결과를 좀 매번 보여줬어요. 자, 다만 지금 현재 흐름과 폼을 다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좀 슈투트가르트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비해서는 많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간 가르트가 슈투트가르트가 이제 그런 좀 원정에서의 강했던 기록을 좀 충분히 좀 깰만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약간 그런 좀 징크스랑은 다르게 홈팀이 좀 좋은 결과를 좀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저는 슈투트가르트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슈투트가르트 승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내 햄무 도전 경기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리고 3.5 기준은 요거는 그래도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자, 일단은 이제 레체 대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엠폴리 프렌슨 보는 경기나 안 그러면은 어노바는 요거는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엠폴리 프렌슨의 어노바는 언더. 네. 그리고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대 이제 스토크시티. 요거는 이제 스토크시티 프렌슨.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 부도전.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대 썬덜랜드. 자, 이거는 웨스트 브로미치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햄무 도전으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